살짝 물어요. 밤소리를 닮아서 그래요. 아유. 번개를 엄청 내요. 경우가 엄청 나한테 앵기는 거 봐. 이러다가 막 남한테는 막 어머 뽀뽀 어머 뽀뽀 어머 뽀뽀 어머 뽀뽀. 달땅이. 그게 달땅이. 우리 순우리말로 돼지라는 뜻이거든요. 돼지? 달땅이 돼지? 넓은 달땅이 돼지. 돼지. 그래서 쟤는? 아, 달땅. 달당. 쟤는 얘는 모돌이. 모돌이. 예. 모돌이가 야무지단 뜻이에요. 그것도 우리말, 순우리말. 모돌이. 아, 뜻이 다 있구나. 네, 뜻이 다 모돌이는 있어요. 야무지고 달땅이는 돼지란 뜻이고. 사냥 잘하지, 저거 제일 막 싸움 잘하지, 뭐 보통 하시면은 우리 편 부끄러워하네? 부끄러워하네? 이름 뭐야? 수련이요. 수련. 수련이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 아야, 이름도 뜻이 그 깊은 뜻이 있었네. 네, 이름 하나하나 다. 아, 수련. 수련은 아이고 이뻐. 저는 이제 애들하고 뽀뽀가 인사예요. 걔들은 인사가 뽀뽀잖아요. 제가 그거 다 해줘요. 다 해줘. 진돌아, 눈이 아주 무섭구나. 키우던 데서 나왔을 때도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제 데려갔잖아요. 청사서. 저가 그걸 찾은 거잖아요. 거기 갔을 때 일주일 동안 굶었대요. 사료를 한 톨도 안 먹고. 그런 개는 처음 봤대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개는 처음 봤다 그래요. 그 보호소 해병대 출신 그 건장한 사장님이 거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개를 처음 만났대요. 우리 진도이가 그랬어요. 경기도 여주 쪽에 어디는 유기견 보호사 보러 간다 게 남양주 못 저기 못 보게 안 보여주대. 아니 우리는 이제 내가 찾았다고 갔으니까 맞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다시 찾아 데려온 거죠. 자, 그래도 잘 찾아와 지금 찾아와서 행복하겠네. 네, 이제 키우던 분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 게 처음 봤다고. 근데 이제 갇히니까 자기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다, 굶어 죽겠다 식으로 거기서도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병원에도 갔었다며? 네, 병원을 그래서 죽기 일부 직전 돼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그냥 수액 마치고 뭐하고 해서 살려는 놨는데 병원에서 똥오줌 안 싸고 밥을 안 먹는데요. 거기서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 와야지 살 수 있다 해서 제가 데려온 거예요. 진돌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돼서 건강해진 거예요. 처음에 이 상태가 아니었어요. 갈비뼈 막 나오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클 애들이 아닌데. 걔도 사랑해주는 걸 아니까. 얘들아. 사자가 아이고 아유 엄마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엄마 좋아. 보나야. 진이랑 제일 많이 닮았어요 얘가. 옛날에 진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저런 모양의 개들이 많았어. 진도 가시는. 얘가 아주 토종 맛이 많이 나지. 털이 까칠까칠한 게. 까칠까칠하고 얘가 하는 짓이 아주 노이 많이 나요. 그렇게 다니네. 보통이 아니에요. 성질이 덩치는 작아도 아, 그럼? 엄청 싸나워요. 아, 늑대 같은데 멋진 늑대들이. 자, 요 다음. 진이야, 얘 이름이 뭐야? 보나. 보나. 보나는 무슨 뜻이지? 보나는 보람이 나타난다는 뜻. 보람이 나타난다. 아토. 어디서 막 나와? 아니, 지금 몇 마리 기르는 거예요? 어? 총 몇 마리야? 지금 질투해서 나한테 앵기니까 질투해서. 응. 아이고 어디 갔다 이거. 어이구, 아토는 무슨? 보통 아니에요. 이동훈 짱이라. 이 동네 짱. 괜찮아. 이 동네 짱이겠네. 아니요 얘가 동네 암컷을 다 차지해요. 맨날 싸우고 들어와서 죽겠어. 정말 미치겠어요 얘 때문에. 아토가 아주 그냥 황태자예요 황태자. 바람둥이구나, 바람둥이. 황태자. 정말 아토는 무슨 뜻이야? 아토는 선물. 선물. 우리나라 말로 선물. 선물. 우리 순우리말로 선물. 그러니까 다 딸인데 아토가 혼자 저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다는 뜻으로. 아토 좋아. 아토.
엄마한테만 듣고 있으네. 어디 갔다 왔어? 촬영하고 왔어? 또 어디 누가 손가줄 놈이 있었어? 누가 암컷 옆에 있는 개들을 다 싸우고 맨날 지가 차지하고 이러니까 지가 차지. 진짜요. 여기 되게 유명해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짱이네. 어마어마. 아우, 난 얘가 순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는데.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진저분. 진저구 내곡리. 네. 그러니까 남양주네요. 지금 자리가 많이 넓던데 그 저 지금 사무실 공장이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가? 1,300평. 예. 근데 위에 3마리가 아까 굉장히 무섭던데 이게 인물은 좋더라고 2마리가. 그 아까 문다는 있었죠 저는. 걔가 제일 몸이 좋아. 그래서 잘생겼어. 걔는 뭐 수술 안 했죠? 수컷들은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지금 오늘 걔를 보니까 옛날보다 걔들이 많이 커가지고 상당히 잘생겼어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이나 아니면 저기 그 아픈 개에 대해 사연이 있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까? 아픈 게요? 마지막에 진돌이. 오줌 싸던 게 다리에? 그거 이제 담돌이 눈송이랑 같은 배였어요. 제일 진이 이제 첫째 아들이잖아요. 걔가 진돌이가. 근데 그거를 남편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키우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키우라고 줬는데 정상적으로 좀 못 키우고 이렇게 작은 철창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그분이 뭐 바쁘고 하시고 걔도 잘 몰라요. 나이도 많고 하셔서 거기 한 거진 2년 가까이 갇혀 있었죠. 그냥 혼자 뭐 그냥 뚝 하고 옆에 사람이 와서 밥만 주고 그 개가 어떻게 집으로 오게 됐을까 다시? 그 개가 이제 그러고 지내는 게 내가 담돌이 죽고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해서 가끔씩 보러 갔었어요. 진돌이를 남편을 잘 자꾸 있나? 정 떼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위치를 아니까 가끔 갔다가 이놈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생각하고 풀어주고 운동시키고 다시 넣어야겠다 하고서 풀어줬는데 이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처럼 이제 길들여진 이게 없으니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좁은 우유시장 같은 칸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큰 일을 냈구나. 그래서 애가 이제 뭐 아예 눈빛도 이상해지고 그냥 뭐 주인 없는 떠돌이 개처럼 뭐 다리도 걸음걸이도 이상했어요. 그 갇혀 있어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맨날 앉혀 있었네. 예. 그렇게 키우고 있어서 이제 걔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진돌아 이제 여기저기 지가 이제 밖에 탐험을 기웃기웃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불러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안 들어가고 잊어버렸다.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동네 사람이 신고해서 이제 걔를 119가 와서 보호소로 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하다가 혹시 걔를 찾을까 해서 119에서 가져가요? 어디서 가져가요? 119에 신고를 하면 이렇게 마취총을 해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 처음에 그런 줄도 모르고 뭐 어디 죽었나 해서 그 일대를 제가 몇 박 며칠을 찾았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유기견 보호 이거 들어온 애들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다가 비슷한 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돌이랑. 얘가 혹시 아닐까 해서 그 아주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개 키우셨다는 분. 가봅시다. 진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이제 일주일 됐었죠. 정확히는 8일째. 애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갖고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진돌이가 맞는 거예요. 이제 꺼내온 거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보호소 남양주 진건에 계시는 분, 해병대 출신이라는 건 되게 건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진돌이 같은 애를 처음 봤대요. 왜? 7일 동안 사료 한 토를 안 먹고 자기가 이게 굴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하면 반항한다고. 다른 애들은 이게 지쳐서 다 말을 그냥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기세로 자기를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그런 개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되는 개다고 골치였대요. 근데 다행히
주인이 이제 나타나서 다행입니다 하고서 이제 다시 아주버니네 그 철창 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가 또 스스로 밥을 굶은 거예요. 안 먹고.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다. 처음에 이제 와서 고기만 받아 먹다가 또 7일을 거기서 굶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원래 크던 곳 철창 안에 저기 가서. 가뒀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 부동산 건물이 있고 밑에서 조그만한 그 철창 우리 만들어 놓고 집이랍시고 거기에 가둬놓으니까. 시장에서 넣어놓고. 예. 이젠 자기 집에 운동을 가서 한 번도 안 먹고. 시키고 아예 밥만 주고 그냥. 음. 그냥 자기가 스스로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거기서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완전히 비실비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고 걔를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액 맞춰가지고 생명은 어느 정도 위험한 고비는 살려놓고 병원에서도 안 먹는데요. 며칠 됐어 병원에. 병원에서도 이제 수액으로 버티고 살고 이걸 뭐 먹여도 안 먹고 버티고 막 약도 강제로 못 먹이고 그러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었대요. 7일을 똥을 참고. 아, 7일을. 예, 똥을 참고 거기 오줌을 이제 그 갇혀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안에. 오줌을 안 넣고 그 오줌을 막 기어이 참다 어쩔 수 없이 질질. 근데 흘리고. 물을 야 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독한 약을 먹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료를 다 개서 뭐 이렇게 통조림하고 해서 걔를 억지로 이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다 죽어가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내가 아주버니 그거 내가 살리겠습니다. 그 주세요 진돌이. 저기서 못 살립니다. 병원에서 독한 약만 먹이고 저러다 죽어요. 그래서 한 수 없이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일단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잘 먹였죠. 그리고 작약물 이제 걔한테는 산삼처럼 좋다고 하길래 그거 이제 끓여서 먹이고 또 설사하고 이런 증상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생고기 먹이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유산균을 계속 먹이고 그 항생제로 면역력이 없어진 거를 복원을 시켜야 되고 얘가 이제 젖을 빨리 떼고 못 먹고 거기서 컸기 때문에 없잖아요. 수의사 공부를 했나 어떻게? 아니 진돗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혼자 막 이게 내가 진돗개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사이트 보면서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 모유에서 나온 면역 그 알이 있어요. 람노스산도 있고 그지. 면역을 북돋기 먹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유산균 먹이고 막 생고기씩 주면서 그다음 푹 우린 거 뼈 우린 거에다가 계속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고기, 소고기로 해서 또 죽이고 중간에 생고기 먹이고 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구충제 한번 먹이고 항생제는 끊었어요. 지금 그때부터 이제 기간이 얼마 됐죠? 그때가 이제 거의 한 6개월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6개월에 그러니까 지금 다쳤을 때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또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니까 애가 활발해져서 회복도 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요. 이제 아무도 안중에 없이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속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눈송이가 발정이 오니까 그 옆집 파집에서 키우는 블랙탄 아까 갇혀있는 애 보셨죠? 옆집 개거든요. 그 우리에다가 눈송이를 가둬놨었어요. 발정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쓰겠다 해서. 왜냐하면 파집 사람들이 자기네들 곧 이사 간다고 그 블랙탄을 뭐 개장수한테 넘긴다느니 험한 말을 해서 뭐 이런 게 법이 어딨냐. 키우던 개를 내가 밥을 줄 테니까 일단 놔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철창에 눈송이를 놓고 그 블랙탄을 진돌이 있는 아까 견사 거기에다 같이 합사를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블랙탄이 3일 만에 발정이 온 거예요. 수컷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탈출하고 얼마나 좋아요. 걔도 갇혀있던 애니까 자유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돌이도 따라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토가 안 그래도 암컷만 보면 다 지가 차지하려는 황태자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진돌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그 발정은 블랙탄을 놓고. 근데 진돌이는 갇혀서 뭐 다른 개를 한번 보고 컸나 뭐 아무것도 경험이 없으니까 싸울 줄 모르는 애잖아요. 근데 우리 아토는 풀어서 자유롭게 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좀
다른 개들도 보고 아토가 싸움도 지금 몇 해보고. 살이죠? 이제 1년하고 한 달이나 지났나? 그럼 진돌이하고 한 달? 한 배네. 한 13개월 됐는데 진돌이하고 같은 배야? 아니죠. 그 밑에 되는 거죠. 아, 그 밑에요? 예, 어. 담돌이랑 같은 진돌이는 같은 배고 진돌이가 더 먼저 먼저 형이죠. 형인데. 네. 아토한테 근데- 물렸네 싸워서? 그렇죠. 진돌이는 아무 경험이 없는 그냥 뭐 순백의 개라고 봐요. 걔는 머릿속에 된 게 없으니까. 그건 아토를 그 운동도 많이 해서 아까지 근육이 발달한 거 보셨잖아요. 아토가. 그거 이길 리가 없잖아요. 덩치도 잘 먹고 컸는데 아토는. 그러니까 이제 져서 엄청 심하게 물어뜯겨서 여기 귀 뭐 그냥 푹 패여가지고 너덜너덜하지. 다리 한쪽도 이러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안 나타나서 또 제가 뒤에 비닐하우스를 다 찾아다녀가지고 그 우리 수련이가 찾아줬거든요. 길 안내에서.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애를 피를 질질 흘리고 쩔뚝거리는 애를 데리고. 그것도 병원에 갖다 놓고 그랬어. 아니에요. 병원에 갈 잡을 수가 없어요. 걔는. 음. 나가 내나 돼야지 그만 조금 만지는 게 허락이 돼요. 어떻게 치료했어요? 다른 사람은 옆에 상처가 많이 나고 어떻게 치료했어요 이거는? 치료한 거를 그 뿌리는 소독약 있죠? 그거 뭘 하고 그 만지면서 포비돈 있죠? 그걸 이게 손에 묻혀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상처에 톡톡 발라주네. 해주고 그다음에 하얀 가루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 어렸을 때 뿌리던 상처 나면 바르 그거를 이제 만지면서 아유 진도라 하면서 한쪽에다 풍성하게 하면서 여기다 딱 덮으면 이게 들어가요 가루가. 그런 방법을 해야지 걔는 다른 걸로는 말을 안 듣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는 알약도 항생제를 받아온 것도 제가 그 다 가루로 내서 뺐어요. 약을 막자사발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에다가 딱 싸서 딱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여가지고 치료를 해서 저렇게 회복시켜놓은 거죠. 오늘 회복이 다 됐대요. 그러니까 그 아토한테 싸워서 다친 거를 회복한 거가 지금 한 열흘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전에 그 엄마개가 목연이 뭐였죠? 진이요. 진이 전에는 뭐 독일개 길렀다 그랬나? 진돗개는 기르지 않았었고 제가 이제 아기 때 우리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저랑 같이 큰 진돗개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아기 때니까 그거는 이제 제치고 그 결혼 후에 남편이 대형견 키우는 걸 좋아해서 항상 키우고 있었어요 원래. 그거 케인코로소라고 이태리 마피아들이 경비견을 키우는 개들이거든요. 그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진이가 이제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4개월쯤 됐었나? 그때 회사에서 놀다가 들개들 2마리가 덩치 큰 2마리가 접근했는데 그걸 막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무서워서 진이가 다칠까봐 친이야 하고 소리쳐 갔는데 너무 용맹하게 자기가 쫓아내더라고요. 이기더라고요. 그 둘을. 그래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또 남다른 거를 저번에 유튜브로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얘가 이제 담돌이 때 그 진돌이 담돌이 때 첫 출산 하고서 그러니까 딱 1년이 조금 지나자마자죠. 그때 우리 케인콜소 그 도도랑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덩치도 크고 대형견에 사나운 맹견이잖아요. 도사처럼 생겼더라고. 예. 그런 개가 진이를 물어서 엄청 심하게 뭐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죠. 진이가 근데 인터넷 보니까 어떻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피가 너무 많이 진이 얘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진이가 다친 건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진이를 이제 데려왔는데 첫날은 정신없이 그냥 피 닦고 약을 먹이고 했는데 다음날 자세히 보니까 아무데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가죽이고 털이고 다 샅샅이 헤집어 봐도 아무리 봐도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분명히 피가 많이 털에 묻었었는데 그래서 도도한테 가보니까 도도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당연히 진이가 작으니까 진이가 다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도도라 그래요? 예, 걔가 이름이 도도. 지금 죽고 없는데 늙어서 죽었어요. 도도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이ub을
그 도도가 문 입을 자기가 물어가지고 이 주둥이를 진이 주둥이도 작은데 도도보다 훨씬 도도 주둥이를 물고 안 놓은 거예요 얘가. 밑에 이제 도도가 크고 무거우니까 깔렸는데 진이가 밑에 있으면서 도도를 물고서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이가 물려 있는 줄 알았던 거고 사실상은 도도가 이렇게 물려 있었던 거죠 위에서. 근데 진이가 이걸 놓질 않아가지고 한 30분간 실갱이를 했었던 거거든요. 도도 주둥이를 보니까 완전히 이게 막 참담한 거예요. 여기 막 다 떨어지고. 아이고 세상에 도도야 내가 모르고 너를 오해했다. 네가 다쳤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서 이제 약 발라주고. 아유 그런데 또 뭐 거기도 물렸지 옆에도 물렸지 뭐 꼬리 이쪽 뭐 이게 군데군데 상처가 많더라고요. 테이코로소라는 게 문제인데. 예. 테이코로소가. 깜짝 놀랐죠. 진돗개 강한 줄 알고 거의 매력에 빠진 거죠 그때부터? 아니 처음에부터 매력에 빠졌죠. 빠진 거는. 이제 진이를 데려와서 점점점 애가 하는 행동이 다른 개랑 너무 틀리니까 매력에 빠지다가 점점 더 틀린 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한다면 뭐가 틀려요? 쟤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사람보다 나아요. 그냥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건 어려서부터 너무 침착하고요. 주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를 읽어요. 마음을 읽어서 자기가 그거에 맞게 정말 침착하고 진중하게 행동을 하고 절대 어디 뭐 덤벙대고 이런 게 사고 치는 일이 없이 항상 조신하고 그러나 강한 기질이 보이는 거죠. 지난번에 전화할 때 뭐 국견협회를 쓰니까 어디서 뭐 항의하고 그 무슨 소리예요? 안 그래도 제가 정말 그동안 그 진돗개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 사이트를 보고 이제 나름대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답글도 오고 가고 영상을 보다 보면 하는데 뭐 타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국견협회라고 밝히거나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개들 뭐 자랑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한 몇 군데를 갔었어요. 여지없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비난을 하고. 국견협회가 잘못된 게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 뭐 개가 뭐 작물 들어간 개들이 섞였네. 종갱이 번식을 브리딩에 대한 신뢰하지 못한다는 어떤 비난의 말을 계속 하고 그런 게 이제 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저는 굉장히 상처가 됐었죠. 처음에 좀 심한 말 듣고 하면. 근데 나는 아닌데 내가 키워봤을 때는 우리 애들이 제가 알고 있는 토종 특징들이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나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는데 어때야 된다 뭐 물론 진돗개들이 혹개, 겹개 뭐 다양하게 표현은 되지만 그래도 토종개의 특성은 있잖아요. 고정된 특성은 그런 특성 또 우리 애들의 기질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성품들, 좋은 외형들 이런 게 다 한마디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잡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예, 분명히 나는 키워봤는데 나는 분명히 내 개가 너무 좋은데 내 개들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 이제 예. 시청자들도 봐야 되니까 이게 시청자들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이제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그 자연농원 이병철 회장이 구입을 해가지고 100여 마리 중에 제일 좋은 게 진영이 샤넬인데 그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60년대 개부터 우리가 이제 뭐 황돌이 그 다음에 80년대 노랭이 뭐 해서 좋은 개는 거의 다 구입을 해서 씨를 받아 보존을 했어. 그리고 거의 다 진도산이었지 그때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80년대에 밀양개가 들어왔어요. 기주개는 지금 우리나라에 다 퍼져 있지. 백구들이 가슴 좁고 키 크고 귀 들리고 뒷다리 뒤로 뻗고 수평. 우리 진돗개는 엉덩이 부분이 약간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상을 해서 나는 국가유공자라서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진돗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남대학교 이종우 교수님 살아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이재일 교수님 그 두 분께서 100여 마리를 몇 차례 행사할 때마다 피를 뽑았어요.
이거 왜 뽑으세요? 순종 잡종 가리는 겁니다. 꼭 답변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블랙탄하고 호순이 호방까지도 다 빼가지고 가서 순종입니다 하는 것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남대학교 이지일 교수님, 이정우 교수님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서울대학교 이한 교수님이 치액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 치액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칫솔로 춤을 묻혀도 그 유전자를 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이한 교수님. 그건 발표는 내가 못 받았어요. 가져갔어요. 발표를 받은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건국대학교 한상기 박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니까 상당히 머리 좋다 그럴 거예요.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그건 너무 걔를 좋아했기 때문에 난 딴 분야에는 아는 게 없어요. 응? 하나 자랑할 거는 우리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교에 다 1등 했대요. 1등 했대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찍고 있어요. 예, 1등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10등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손바닥 때리고 그래서 난 3등밖에 못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 똑똑한데 뭐 엄마 닮아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억력에 대해서 옛날 건 지금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한상기 박사님께서 몇 번 피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그거 돈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돈을 못 드렸더니 우리 고문으로 모셨죠. 그랬더니 우리 5회, 6회, 7회 때 고문으로 계셨어요. 우리 옆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워요. 지금 우무종 회장님과 나는 2000년도에 총재가 됐으니까 그전에는 회장이었어요. 우무종 회장님과 국견협회 회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영동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출한 유전인자로서 순종을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잘 보존하면 앞으로 유전자 시대가 됩니다. 생물학 유전자는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존하면 세계 어느 데도 없으니까 이것은 각 나라에서 우리 걸 가져갔다 저들이 교환해서 만들더라도 이것은 큰 재산입니다. 제가 아주 축하드립니다. 참 우무종 회장님 감사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발표하셔서 순종입니다 라고 해주신 걸 그것을 어느 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날 자꾸 잡종이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이걸 그대로 그 자료들을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어느 사람한테 내가 포항의 어떤 분한테 걔를 줬어. 아주 하다가 또 그 뭐 걔 장사하는 목사를 사칭하는 분이 또 뭐 같이 잡종이라고 올렸어요. 근데 마침 진주에 객실 250개나 되는 그 한일병원 원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보냈는데 안 봤어요? 아, 보내주신 거? 응.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한 마리에 4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총재를 믿으니까 하겠다고 그분이 가져가가지고 미국 보스턴의 엠바쿠 회사에 보냈더니 100% 순종이라고 받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옛날에 내가 딴 개하고 섞지 않으려고 혼자 노력하면 잡종 만든다고 날 우잡종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날 보고 잡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잡종 만든다고 많이 씹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데 왜? 내가 대통령님들 다 드렸지. 북한에 걔 보냈지. 영국에도 내가 보냈지. 훈련소에도 10마리 기증했어요. 군 훈련소에. 그러니까 이게 쥐나 고양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달려간다 이게 말 안 듣고 그래서 공격적이 강하기 때문에 훈련용 덩어리에 폭탄 실는 건 안 된다. 그래 훈련용은 안 된다. 그거 세파토처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아주 맞는 게 영리하거든. 그래서 걔가 뭐 예를 들어 수영도 물을 좋아하는 진돗개도 있고 싸움 잘하는 개도 있고 사냥 잘하는 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전자 검사 저만 했습니다. 근데 뭐 할 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님들이 다 기르는 게 국경개들이에요. 지금 김영삼님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 진돗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 국경기입니다. 그분들이 비서실에서 전화 와서 의전실에 달아야 줬는데 바보입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애들 다 똑똑하고 뭐 사우도 다 박사이기 때문에 우리 딸도 박사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구질하게 거다가 뭐 개 판다 삼이다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3년 전에 갑자기 진도에 있는 개들이 좀 혹개가 많다 해가지고 통통을 찾으러 오는 바람에 사람이 오니까 국경계 한 가짜 국견협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 유튜브 보면 국견협회라고 팔면서 국견협회를 씹는 거예요. 자기들은 국경계가 아닌 게가 많지. 왜냐니까 여기는 국경계 길이지만 딴 사람들은 국경계 안 놈 하나 갖다가 순 놈을 아무 결혼시켰어. 그럼 엄마 족보 때문에 족보 내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지인도에서 가져와서도 국견협회 족보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견협회 명단에 옛날에 좋은 개들이 있어. 그거
그거에 국견계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족보는 해줄 수 있는데 난 아무나 해주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국견계 기른다고 많이 그러지만 족보 하나도 안 해줘요. 내가 가서 판단해보고 지방에 가서 일해보면 12마리 기르면 3마리가 잡종인 거야. 그럼 이거 잡종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하면 내가 지부장도 시켜주고 할 텐데 어이 총재님만큼 한 사람 많다 딴 사람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반항하면 그냥 국견협회 창의자는 난데 어떻든 지금은 국견협회가 최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개를 사랑하는 분 계시는데 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주요 이제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사이트 더 이상은 뭐 제가 이제 들락거리지 않고 혼자 문서 자료 찾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인데 총재님이나 원로님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런 자료들 혹시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드릴게요. 그거는 오늘 저녁이라도 남편이랑 같이 차 타고 오시고 와요. 드릴게요. 여러 가지 안보게 있어. 가까우니까 드릴게요. 공부해야지. 제가 공부하는 걸 좀 남편이 너무 진돗개 빠져서 맨날 진돗개 그래도 본다고. 뭐 지금 저는 이제 너무 좋으니까 사랑이 애들이. 많으시니까 본인이 느꼈고 또 지금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작할 때는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피 뽑아간 데는 여기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나는 비싸서 못했어요. 박사님이 돈 안 아끼고 수십 마리를 40마리 들여가지고 100% 순종이라고 확인하고 발표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 TV에도 나가겠지만은 이제 그래도 통구령을 보존에 감사하다고 많은 사람이 지금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으면 왜 그래요? 질투가 나서 그런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광고를 내지 않아도 계보로 자꾸 와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오고 고등학교도 단체로 와요. 와서 그 보고 가. 아 이게 토종이구나. 옛날에 진도로 갔지만 너무 머니까 이제는 우리 여주로 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개가 본업은 아니고 제가 알고 단지 있죠. 좋아서 개 내가 알고 진돗개 있지. 어떤 그런 거에 제가 이제 도움도 되고 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애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거에 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 전혀 이거를 사업성과 장사와 연결짓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여튼 진도공이 잘 돼야 돼. 또가 잘 돼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통구령이 나라에서 필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면 다 보존해서 여기서만 추적이다 이럴 게 아니고 같이 우리 사모님처럼 나같이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우리는 피검사가 생긴 모양도 순종, 생긴 그 피도 순종이라고 다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은 엠바크라고 치면 나온답니다 미국에. 그럼 우리 김영태 박사님이 뭐 예를 들어 7마리를 했다 뭐 1마리를 했다 그게 나온답니다. 해서 100% 순종이라는 게 밝혀졌답니다. 궁금한 거라고 찾아서 열어보시고요. 그래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잡종 뭐 운영한다고 막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받았어요 경찰서가. 근데 그거 제출해가지고 다 경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서류를 서울대학교 보내가지고 거기 저 박사님들한테 그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한민국 국견협회는 이제 다 알아주시니까 그것만 또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그 김영태 박사님 말씀으로 인하면 이 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뿐이 아니고 위에 5대까지 다 순종이라는 거다. 그래 이 순종이라고 된다. 됐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믿을 수 있다. 이 족보에 5대가 꽉 찬까지 다 순종이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처럼 뭐 장사가 아니고 지금은 좋은 거 하시잖아요. 산도 뭐 몇 평 사셨다고. 10,000평짜리 산이 있는데요. 개를 기르실 거라고 앞으로. 얼마나 좋아. 산에서 저는 진짜 울타리 넓게 치고 막 풀어보고 기는 사람도 있어. 노후를 진돗개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우리 저 유일한 국견협회 회원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산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장어집이 저희 단골인데요. 여기 오면 제가 생각나는 추억이 있어요. 사연이 또 있어요. 우리 담돌이를 여기 데려왔었어요. 여기 1시간 동안 이제 여기서 묶여 있었거든요. 우리 얘기할 동안. 근데 담돌이가 짱어를 안 먹는다고 주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짱어를 줬는데 나는 짱어 안 먹는 게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안 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담돌이 앞에 코앞에 이러고 놓여 있더라고요. 그대로 중계 손도 그냥 혀도 안 대고 이러고 그냥 미동도 없이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를 담돌아 괜찮아 먹어 하고 주니까 바로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인 아저씨가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걔가 이러느냐,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훈련시킨 적이 없다. 우리 걔를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훈련시킨 적이 없고 얘들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한 번도 일부러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걔가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고. 네, 그 추억이 항상 있어서 장어구이집을 오면 담돌이를 생각하면서 장어를 먹습니다. 어쨌든 저 우리 웅변 진돗개 내가 살아있게 이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나는 술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람회를 30회 이상 했지만 난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웅변개들이 다른 데 가면 상을 안 준대요. 왜? 김수가 나서 그런 거예요. 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느끼잖아요. 임선부 제대로 다 받았어요. 하니까 앞으로 또 이제 산을 마음껏 사줬다니까 산의 길로 찍으러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많은 우리 애견가들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우리 저 국경 기르는 사람들 중에 굉장한 부자들이 많아요. 난 지금 두채가 하나는 개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 유튜브 가끔 보시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얼마나 개들이 행복해요. 쥐를 너무 잘 만난 거야. 자기 강아지하고 뽀뽀도 하고 참 사랑스럽고 정말 개가 그걸 안다고 감사한 걸 알고 개들이 정말 대하는 게 사람 같아요. 말하는 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좋은 계기를 시고 우리 또 사장님 많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되겠죠. 이해해 주시고 개밥 끓이고 개발.